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세례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이번 주 시장 말씀을 드린 게 지지부진하다. 미국은 계속 상한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포인트 짚어주실 때 아마 헝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뉴스를 보니까 헝다가 좀 어려운 고비를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조금은 단발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렇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청자분들? 바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건데 결국 또 위기를 넘겼고 이 위기의 추가 또 말일까지로 연기가 또 됐고요. 또 11월 달까지 또 추가적으로 있죠. 계속 연달아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지수 자체가 좀 약보합세 0.2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불확실성의 연속성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거 말고도 물론 좋은 뉴스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바이든 정부에서 초당적 인프라 투자 협상 이제 임박했다라는 또 뉴스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조금 공화당 의원들한테 좀 막혔잖아요. 그런 뉴스들도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미국은 강한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 일단 이게 이런 부분들이 11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 장세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네. 계속 좀 연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연명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자체가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리스크는 해소시킨 건 맞지만 경착륙은 아니지 연착륙에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잡업은 연말까지도 계속 어쩔 수 없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말을 앞둔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이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헝다 이슈가 터졌다면 물론 내일이긴 하지만 조금은 좀 힘들었던 구간일 수 그쵸, 있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래도 좀 재미있는 주제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는 게 뭐 어쩌면 헝다가 조금은 롤오버라고 하죠. 이런 거를 좀 잘 해줘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에 대한 주제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골판지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매니저분께서 주 초반에 이거 코로나 수혜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위드 코로나에도 수혜가 된다라고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요새 아주 요새 조금 신기가 들린 것 같아요. 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골판지 하나만 갖고도 신 매니저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격을 좀 인상을 했고 골판지와 관련된 제지주 뭐 투자 식스팩에서도 네. 이렇게 다뤄주셨지만 단기 반등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약간 이제부터는 큰 그림에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일까요? 약간 좀 아직은 좀 간을 보는 구간? 약간 이렇게 좀 간을 보고 보는 있어요. 구간. 약간 그러니까 어떤 과연 이제 내년 이제 4분기 말미 또는 이제 1분기 때 어떠한 업종들이 주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10월 달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월요일 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뭐 박스, 골판지 이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왜? 바닥권이었습니다. 너무 과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평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제지주들이 통합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평균 PBR이 0.5에서 0.6밖에 수준이 안 돼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네요. 저평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지주들이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04년도, 05년도, 06년도. 요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조선 해운주가 역대급 사이클이 나왔던 그 구간이었거든요. 같은 그러니까 결국 물류 쪽이다 보니까 같은 좀 사이클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비체감 섹터와 체감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비체감 쪽으로 좀 들어가는 구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이전에 주 초반 그 올해 연초에 있었던 이 가격을 갱신을 하고 꺾이지가 네. 않았었어요. 오히려 거기서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요? 약간 좀 눕는 듯한 패턴을 좀 보여줬거든요. 횡보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뭐 가격 인상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오늘 대부분 뭐 대형 포장, 뭐 신풍제지 이런 뭐 한 세네 개 업종들이 한 20% 넘게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머지들 종목들 대부분 5에서 6% 정도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는 분리수거 할 때마다 박스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이제 시스템적으로 배달이라든지 이런 어떤 패킹에 의한 어떤 뭐랄까요 물류 시스템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기도 하고 이제 뭐 아빠들과 남자들만 좀 불편하지 이 제지와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이 네, 오래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또 스티커까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스티커 무조건 제거해야 되고 되잖아요. 좀 약간 그런 건 있지만 네. 남자의 직업이나 다름없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모멘텀이긴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품을 사야 되는 부분들 비접촉으로 인한 수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 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상승 여력, 아니면 뭐 중국의 광군제도 있고, 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도 있는데, 요게 또 트리거가 되는 건 아닌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앵커님 더 잘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 소비 이벤트,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중국 광군제도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요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해운 쪽이라고 같이 좀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서부항만 쪽이죠 폴비치항이라는 데 이런 데도 지금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데도 지금 배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트럭커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하역하고 나서 물품을 배분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빈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그 부지에 쌓였다 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해운 물류 쪽과 굉장히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04년도, 05년도, 06년도 한 4년 정도 조선 해운업 사이클이 정말 뭐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간에 약간 초입일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약간씩 좀 퍼즐이 하나씩 좀 끼어드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물류대랑 관련된 뉴스들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04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라니냐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 이 신성식품 관련된 이런 배송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지금 유통 채널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해운 관련된 또 이런 밀접한 연동 관계를 따랐을 때는 저는 이쪽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결국은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죠. 바로 CJ 대한통운이나 뭐 한진 같은 기업들 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평가 받고 있고 그래서 네. 그쪽으로도 오히려 다시 또 맥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연쇄 효과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제지나 골판지를 볼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봐야겠죠. 네. 근데 이거 어쨌든 뭐 골판지로 뭐 박스를 만들었으면 그걸 누군가는 또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유통에 대한 물류량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주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좁혀서 네. 이런 제지와 골판지가 간다면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새로운 어떤 쇼핑이나 어떤 그 소매 패턴의 수혜라고 본다면 좀 꼽아볼 만한 유망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종목과 네. 미국 주식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네.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 국내 말씀드리는데 바로 무림 그룹사 3사. 아. 네, 그러니까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무림 SP 이렇게 3사인데 이 중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그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은 딱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무림 SP라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주당 EPS가 조금 손실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무림그룹주를 좀 주목하는 배경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로지스틱스, 결국은 이제 물류, 이 택배 관련된 부분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부분은 연동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지주 자체가 지금 다 PBR 0.5, 0.6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무림그룹주가 오히려 조금은 이런 지역적인 이 인터페이스 자체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던 배경이 있고 그리고 로지스틱스죠. 결국은 이제 물류 시스템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무림 3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어서 네.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웬만하면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퍼 IP라고 하죠. 티커는 코드번호 IP인데 네. 이 회사는 북미 골판지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글로벌 1등, 2등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친환경 기저귀 사업도 또 뛰어들면서 관련된 모멘텀 부각이 됐었고요. 주가 상승이 좀 마찬가지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5월부터 사실 미국도 한 3, 4개월 정도 경기주들이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예. 똑같이 쉬어갔고 지금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시총은 뭐 이 종목도 미국에서는 소형주에 속합니다. 시총 24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다른 뭐 100조, 200조 넘어간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지금 묶여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무림 3사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제지자도 있지만은 캐파 자체가 여러분들 미국이 좀 더 월등하게 높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페이퍼 IP 기업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국내 무림 3사 그리고 미국의 이제 IP라는 미국 1등 네. 골판지 업체, 제지 업체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이에요. 사실 근데 골판지 제지하고도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코로나에도 수혜였고 네, 코로나 이후에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네. 너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는 기업들도 있고 이게 게임 업체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있지만 결국 종합적으로는 게임주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일 상승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성수기가 온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일각에서는 수급적인 영향도 좀 말씀을 하던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뭐 연말에 대한 또 이제 매출적인 기대가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성수기 이제 시즌 결국 이제 동계 밖에도 나가는 분들 그리고 좀 제한적이죠. 날씨도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도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이 청소년들의 좀 방학 기간 또 같이 좀 들어가니까 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게임주가 워낙 악재가 여름에 너무 연달아서 터졌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펄어비스라는 기업이 또 독자적으로 또 좋은 게임도 신작을 내면서 그에 대한 기대가 올라갔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떨어졌죠. 왜냐하면 중국발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과대 낙폭 쪽에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NC소프트겠죠. 지난번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관련된 부분에서 과금 유도 논란 요것 때문에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던 게 지배적이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좀 잊혀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디어주들을 가면서 같이 돈만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가 보도된 게 바로 대부분 이제 게임들이 런칭을 하면은 이제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죠. 이제 구글에서 이용하는 네. 그쪽으로 지금 대부분 이 개발자들이 이제 퍼블리싱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글에서 지금 수수료죠. 원래 기존이 30%였는데 그에 관련된 수수료를 15% 절반 정도를 인하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결정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닥쳤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좀 악재로서 작용했던 게 게임주였고 네. 그 외에 서비스라든지 아편이라는 얘기하면서 맞아요. 중국발 어떤 안 좋은 뉴스에 너나 할 거 없는 어떤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NC소프트가 대장주로서 약간 그 게임 유저들한테 네. 좀 한 대 맞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에서의 수수료 더불어서
뭐 블록체인까지 뭐 연결되고 근데 메타버스 ETF에 또 게임주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수급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게임주가 먼저 좀 치고 간 종목들도 있고 이제 뭐 이를테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좀 바닥을 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광고를 보다 보니까 NC소프트 광고가 이제 좀 있으면 리니지 W 나오잖아요. 네. 네. 되게 조금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의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리니지 기타- W 광고도 막 칼을 많이 갈았다. 아, 진짜 네,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요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게임주 전반을 보긴 하지만 어떤 포인트? 지금은 어떤 게임주를 봐야 되냐?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NC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제한적이죠. 사실 이제 같이 좀 전반적으로 무너졌지만 게임주들이 그리고 물론 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쵸. 뭐 작년을 거의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까 리니지 월드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28개국 대상으로 28개국 상대로 지금 사전 예약자가 1,200만 명이었는데 네.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과 거의 비슷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도 결국은 그렇게 달성했지만 미비했죠. 거의 미비했다고 보니까 블레이드 소울 같은 경우는 700만 명 정도 사전 예약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물론 리니지가 당연히 급이 좀 높다 보니까 인지도 높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 제외를 하고도 프리미엄이 아예 안 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어서 네. NC소프트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고 쉽게 이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 광고 하나가.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일단 네. 나와봐야 알 거 그렇죠. 같아요. 리니지.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사실은 이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바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오이지라는 게임입니다. 아. 네오이지.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이제 5% 올라가다가 지금 15% 지금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어.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컬이라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네오이지를 주목하는 배경이 네오이지가 참 참신한 시도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튜디오 같은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인디 게임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게임사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네. 게임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권을 획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퍼블리싱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이즈가 이제 스컬이라는 게임이 이제 스팀에서 상위권에 한번 랭킹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어제 이제 콘솔 게임으로 런칭을 다시 또 진행하겠다. 근데 그게 이 스컬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반응이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팀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그 랭킹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오이즈가 또 이제 제2의 그 동물의 숲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도 다시 한번 출시를 좀 준비를 하고 출시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관련된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네오이즈 회사가 약간 이런 느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담당하려는 그 하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들을 가지고 나와서 흥행을 시키는 약간 그런 성격의 이 게임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눌림에서 좀 잘 잡으신다면 또 이 종목도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오이지라는 종목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네오이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신권선 매니저 P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3일 연속 운동하니까 힘드네요. 네, 쉴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 네. 받은 거 받아야죠. 내일도 주말이니까 주말에 쉬겠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쪽 의미를 갖고 아, 왔고요. 그래요? 네. 일정주 하나 갖고 왔어요. 조금 이제 3월달에 이해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외교부 장관이신 정의용 장관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바로 철강 혈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화인 베스티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실시간으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강 만드는 회사, 그리고 형강 및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공사장 가시면 이제 H빔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거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적인 이제 공사를 할 때 이런 밑에 까는 H빔을 형강을 만드는 제조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배경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러시아를 방로를 하십니다. 방문하시는데 3월 달에 관련된 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뭐 비료 그리고 사료 사업들 뭐 이런 전반적인 6개 사업에 대해서 러시아와 또 협력 구조를 갖는데 그와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종전선언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낭분너 가스관이 2년 전에 한번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관련주로서 테마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비추도 낮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이인베스트 가격 전략 뭐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레벨이 뭐 안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그냥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을요. 현재가 대비해서 3,790원 선으로 말씀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79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손절가와 조금 넉넉하게 좀 잡아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차주 화요일 날 이제 정우영 외교부장께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안 움직이면 정리하시는 관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혹시나 제가 차주의 화요일 한 번 더 혹시나 모르니까 일정 주기 때문에 리뷰를 한 번 더 도와드릴 테니까요. 화인베스트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네요. 화인베스트 목표가 3,79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오랜만에 PT 세 종목까지 다 해주시고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